이 노래는 사랑은 타이밍. 제품 출시도 타이밍. 일단 영상의 시작하기에 앞서 앞레벨 떨어서 죄송합니다. 제 예상보다 많이 별로네요.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앞레벨뿐만 아니라 인레벨에 N레벨까지 열심히 떨고 도계자 받겠습니다. 그럼 자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지난 3일 AMD가 젠3 버미어 기반 APU,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CPU 세잔 5700G, 5600G를 소비자용으로 출시했습니다. 세잔은 올해 초 기업용으로 먼저 출시되었고 이번에 일반 소비자용도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AMD는 인텔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CPU에 내장 그래픽이 미탑재입니다. 따로 APU 라인업을 만들어서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죠. 인텔은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탑재고 끝에 F가 붙은 예를 들어 1400F 같은 제품들은 내장 그래픽이 미탑재된 제품입니다. AMD와 인텔의 내장 그래픽 성능은 상당히 차이 나는 편입니다. AMD는 CPU뿐만 아니라 라데온으로 그래픽카드까지 출시하고 있기에 내장 그래픽 성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반면 인텔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11세대에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 내장 그래픽 성능은 차이가 큰 편입니다. 역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천정부지를 향해 가는 중 르누아르가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기에 개선된 버미어 기반의 세잔이면 충분히 존버용으로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세잔이 되도록 빨리 나오길 바랬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죠. 관건은 역시 우리가 흔히 하는 FPS 게임에서 옵션 타입을 보고 60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냐 없냐 였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측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내장 그래픽이 르누아르 때랑 동일하게 배가로 유지된 탓일까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게임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5600G는 라이젠 5600X 기반의 내장 그래픽은 배가 7이 탑재되었습니다. 물론 라이젠 APU의 기존 CPU와 끝나누기를 위해 L3 캐시는 반토막 났습니다. 5700G는 라이젠 5800X 기반의 내장 그래픽은 5600G보다 조금 더 좋은 배가 8이 탑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CPU 클럭이 조금 낮은 것 빼고 동일한 스펙입니다. 스펙이야 버미어와 큰 차이가 없으니 실성능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외 벤치마크 사이트 트윅타운의 벤치마크 자료입니다. CPU 성능 벤치 툴로 요즘 많이 쓰이는 시네벤치 R23에서 데이터가 아주 비교하기 좋게 적절하게 나왔네요. 5700G 기준으로 싱글 스코어는 1500점으로 이전 르누아르 470G에 대비해서 15% 이상의 상승이 있습니다. 확실히 젠3 기반이라는 점이 여기서 확 나오네요. 다만 5800X에 비교하면 분명하게 급 나누기를 한 것이 확인됩니다. CPU G를 봐도 비슷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동일 코어와 스레드의 11700K의 선방이 의외네요. 인텔 11세대가 분명 게임 성능은 별로인데 희한하게 점수는 잘 나옵니다. 이거 보고 오 뭐야 인텔 11세대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언급은 드립니다. CPU 성능이야 당연 버미어 기반이니 이 정도 예상했고 예측한 성능 그대로 나왔죠. 중요한 건 내장 그래픽 성능인데 이게 진짜 매우 아쉽네요. 3D 마크 파스 기준 그래픽 스코어가 르누아르 때랑 같습니다. 470G는 4471점, 5700G는 4294점으로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더 낮게 나왔네요. 다른 곳 벤치를 봐도 그래픽 스코어가 르누아르 때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탑재된 내장 GPU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 성능도 그렇기에 르누아르랑 거의 똑같습니다. 해외 사이트 중에서는 르누아르랑 내장 그래픽만 비교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국내 벤치마크 사이트 것을 보니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사이트는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린 점이 아쉽네요. 게임 성능만 대략 체크해보면 제가 많이 참조하는 사이트죠. 테크파워 벤치 자료입니다. 어크 바랄라 풀 HD 기준 최하옵에서 평균 30프레임이 안 나오네요. 배필5에서는 조금 더 나오긴 합니다. 평균으로 50프레임은 넘습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 레이더에서는 50프레임에 살짝 못 미치네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게임 성능이 르누아르 때랑 동일하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FPS 게임 평균 60프레임은 아무리 옵션 타협을 해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장 그래픽 성능도 기대 이하인데 도대체 세잔의 장점이 뭐예요? 라는 의문이 드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별로여서 실망하셨겠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장 그래픽 카드와 결합 시 성능이 괜찮습니다. 제가 이전에 4650G 리뷰를 하면서 존버용
정보용으로 나쁘지 않고 추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르누아르는 마티스 기반이라 안 그래도 아쉽던 마티스의 게임 성능에 L3 캐시 반토막까지 더해져서 외장 그래픽을 장착할 시 게임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르누아르를 팔고 버미어를 사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해드렸죠. 어차피 보드는 동일하게 호환되니까요. 그런데 세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외장 그래픽을 장착했을 때 버미어 대비 게임 성능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풀 HD 기준 3080과 결합 시 사이버 버그 2077에서 5800X 대비 5700G가 2에서 3프레임 밖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른 게임 섀도우 오브 더 툼 레이더를 봐보죠. 여기서도 5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내 사이트의 벤치 결과를 봐도 배틀그라운드에서 5800X 대비 5700G가 평균 10프레임 언더, 하위 1%는 동일하고 5600X 대비 5600G도 동일하게 평균 10프레임 언더, 하위 1%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결론을 말하자면 세자는 르누아르랑 동일한 내장 그래픽 성능이지만 외장을 결합할 시 성능 손실률이 크지 않기에 가장 완벽한 존버용 CPU였다는 점이죠. 다만 그러니까 영상 초반에 지적한 부분, 출시 시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올해 초 기업용 제품을 출시했을 때 당시 만약 소비자용으로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풀어줬다면 정말 엄청 매우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은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하면 최대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죠. 더는 존버가 아니라 이제 특가 제품이 뜨면 물어도 좋을 정도의 가격인 상태입니다. 더는 존버할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죠. 존버를 한다면 CPU까지 존버해서 올해 연말에 나올 인텔 12세대나 라이젠 6000번대 제품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하죠. 그렇기에 출시 시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격을 보자면 사실 가격 때문에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국내 가격만 뜨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했는데 국내 가격이 이제야 떠서 다 만들어 놓고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가격은 MLSRP 기준 5700G는 359불, 5600G는 259불입니다. 5800X가 449불, 5600X가 299불이었기에 사실 국내 가격이 얼마로 잡힐까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여기서 미스네요. 다나와의 등록된 가격 기준으로 5600G는 34에서 37만원, 5700G는 51만원 수준입니다. 5600X가 현재 30에서 40만원, 5800X가 45에서 50만원 수준이니까 이게 가격이 맞나 싶죠. 아니 분명 MSRP는 세잔이 훨씬 저렴한데 이게 왜 도대체 훨씬 비싸지? 물론 초기 버미어 가격 대비하면 그 당시 5600X가 39만원, 5800X가 50만원대였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맞긴 한데 초기라서 그런 것이라고 고려는 하지만 가격이 괜찮은 거냐는 의문이 심히 많이 드네요. AMD 코리아가 가격은 자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가 자신 있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재 특가 잡히는 것을 보면 5600G가 멀티팩 기준 33만원대, 5700G가 46만원대이긴 하나 물량이 소수로 보입니다. 특가 가격 정도면 메리트가 없지 않은데 현재 가격은 조금 구매가 망설여지는 가격이네요. 출시 시기가 하반기로 오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다운된 시점에서 솔직하게 세잔 메리트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도 르누아르랑 똑같은 상황에 르누아르 말고 세잔을 살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성능이 좋은 것은 맞으나 가격이 비싸서 사무용으로는 차라리 3200G나 인텔의 1105 정도를 더 권해드리는 상황이고 캐주얼 게임용이라면 내장 그래픽 게임 성능이 비슷하고 훨씬 저렴한 르누아르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확실하진 않지만 국내 언론사인 K벤치에 따르면 플루이드 모션도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해외 모두 찾아봐도 플루이드 모션을 테스트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르누아르 때도 공식 지원은 아니었지만 사용이 가능했기에 아마 세잔에서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플루이드 모션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이번 세잔은 내장 그래픽을 살리면서 외장을 장착하는 분들에게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플루이드 모션마저 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런 케이스가 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앱의 수요층을 보니 외장으로는 게임을 돌리고 플루이드 모션 활용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원컴 게임 방송으로 내장 그래픽을 활용해서 송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가격이 저렴하면 이해가 되는데 CPU 송출하면 5800X도 충분히 널널한데 5800G를 굳이? 저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출시 시기가 너무나 아쉽다. 진짜 한 분기만 앞당겨서 나왔으면 역대급으로 칭송받았을 제품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부분이 안타깝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